네, 반갑습니다. 히아신스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작부터 좀 버벅거렸네요. 이게 왜 이렇게 할 때마다 익숙해지지가 않지? 참. 계속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컴퓨터도 말을 안 듣고, 손대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네요.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자, 어찌됐건 오늘도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6년 3월 12일, 수요일인가? 목요일이네요. 항상 이렇게 날짜 가는 걸 모릅니다. 예. 히아신스 님이 차차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러시는데 갈수록 태산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다행히 버벅거렸지만 잘 들리시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워요. 마음이 심히 무겁습니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부정선거 비상계엄을 하신 이유 중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선거 사기. 엄연히 따지면 선거 사기죠. 선거 사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또 예기치 않게 제가 계획한 거는 아니지만 요즘에 이게 뜨거워요. 매우 핫하고 고리짝적서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6, 7년 전서부터 가세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방대 할 거 없이 여러 단체들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그냥 묻히고 이슈도 안 되고 부정선거 얘기하면 정신병자 취급하고 극우 취급하고 이러면서 묻혔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다시 또 갑자기 이렇게 빵 터지는 이슈가 돼버렸어요. 뭔가 그날이 올라 그러나? 임박했나? 레저렉션 이런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방송을 비상계엄 이유를 하는 방송 타이밍에 잘 맞아 떨어졌네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보고 계시니까 저는 히아시스님 혼자 보고 계시니까 혼자 떠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그저께 감동란님이 또 민주당 새끼들한테 고소고발을 또 당했대요. 아니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방송을 했다고 고소고발을 왜 민주당이 하지? 근데 참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다 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감독란 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분들은 선관위 혹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 이하 고등법원, 1심법원 등등 사법부 이분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긁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 주체가 이제 선관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랬을 텐데 왜 거기서 민주당이 나오냐는 얘기죠. 고소고발의 주체가 왜 민주당이지?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국힘이 됐건 바른정당이야 뭐야 요새 이름 바꿨는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희귀 같아갖고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정당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 이하 자유롭게 결사한 어중이 정당들 이분들이 좀 다 같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다른 분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그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유튜버들을 조져대시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감독란 님이 어떤 얘기를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저기 안 가는 데 없이 다 까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알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지금까지 해온 행태들을 보면 뭐든지 지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이니까 뭐가 됐든 그냥 한 가지 갖다가 걸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면 그만 아닙니까 쟤네들. 뭔 소리를 했던 상관 안 하겠지 마음 먹으면 법 바꿔버리고 이래버리는 소부리의 권력인데 뭔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실형으로 처벌한다고. 아갈 싸물이지 그게. 아갈 싸물법. 뭐라 그랬더라 옛날에? 무슨 법. 민주주의 못 잃어! 무슨 법으로 처벌한다고 아름다운 분이 나와서 한번 방송 탄 적이 있었죠. 요번에는 무슨 법이 아니고 아갈 싸물법인 것 같아. 그거 상정해 놓은 상태라 가지고 불안해요 저도. 하지만 히아신스님이 민주당이 고소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네요.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그분들이 왜 설치냐는 거지 나는. 그저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인가? 장동혁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원내대표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계엄을 사과한대.
아, 너무 웃겨, 걔네들. 진짜. 코미디야, 코미디. 계엄을 지가 했어? 아, 너무 웃긴 것 같아. 약간 그런 뉘앙스가 민주당이 부정선거에 경기 일으키는 거하고 국힘이 비상계엄에 경기 일으키는 게 약간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아니, 비상계엄을 자기네들이 왜 사과를 해? 지가 했어? 아, 나 진짜.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기가 지금 재판받고 있고 징역 가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몸을 담았었고 했었던 대통령이 당선됐었던 당이어도 부담 주기 싫다고 이미 탈당을 한 상태예요. 네? 국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입니다, 이제. 이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근데 자기네들이 왜 사과를 해? 완전 진짜 메타인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빙의했어? 뭐야. 진짜 개 코미디 진짜 장난 없습니다. 진짜 요즘 저기 의회 정당 거기에다가 KBS가 카메라 상시 받쳐놔야 돼. 상시 거기다 카메라 받쳐놓고 그냥 라이브로 찍으면은 그게 개콘이에요. 에휴, 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그렇게 합니다. 대국민적으로 그지 같은 소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어. 개코가 웃기는 소리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진지하게 하니까 그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코미디지 뭐 딴 게 코미디예요? 히아신스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맘대로 못하는 나라.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그냥 하시면 돼요. 대신 뒷일은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어떻게 사식 분재 치킨 넣어드려야 되나? 아유, 제가 몰라요. 왜 그런지 담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삐끗삐끗 합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저는 이미 오늘 방송이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볼 예정이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리바이벌 재방송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갖고 문제를 삼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더더군다나 이렇게 방송 켜갖고 지금 뭐 가만 있어봐. 벌써 17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뭐 이런 방송인데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채팅을 안 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어느 분이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긴 하네요. 누가 됐건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아니고, 일단 뭐 제가 지금 세 분 보고 계신데, 이거 뭐, 이런 완전 진짜 히키 아니에요? 히키의 학고, 전형적인 히키 학고 방송하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누가 관심이나 가져주겠습니까? 민주당 애들, 그 높으신 양반들이 이런 뭐 누추한 곳까지 오셔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해요. 막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 조금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세 분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좋아갖고, 흥분해갖고, 지금, 뭔 소리를 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었어요. 네. 이게 진짜 라이브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일단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데, 부들부들하지만, 어찌 됐건 이거 보시는 분들 뭐 한 분만 계시더라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맞다. 조금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네요.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너무 방대하고 진짜 너무 많아요. 이게 부정선거 이게 증거라 그래야 되나? 증거들이죠. 부정선거 관련 의혹의 증거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께서 요소요소에 계신 고수분들께서 요거 많이들 올려주셔가지고 하는데 이게 종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뭐 영화들도 몇 편 있고 그렇지만 사실상 분량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각자 다른 분야에서 증거들을 취합하셨기 때문에 여러 방송들을 보고 뭐 여러
글들을 봐야지 전체적인 증거들을 취합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자료들을 취합하는데. 그래서 이걸 취합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는 이 방송이 보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저로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 방송들 제가 매편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고 이럴 때 짧으면 4, 5시간, 길면 뭐 8, 9시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자료 취합하는데 프로그램 이제 세팅하고 뭐 이러는 거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오래 걸렸죠. 근데 이거 이틀 걸렸습니다, 꼬박.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오늘 제가 방송으로 보여드릴 이 증거 부분들은 영상도 있고 뭐 사진도 있고 글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퍼져 있는 의혹들과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의 총 분량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진짜 너무 의혹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의혹, 주관적인 의혹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걸러냈습니다.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주관적이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편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좀 의문스럽다라고 또 객관적인 출처도 없는 그리고 약간 뭐랄까 AI로 생성한 것 같은 제가 정확하게 판별할 수는 없지만 느낌적으로 AI로 만든 영상 같은 것들 출처가 불분명하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걸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가 있었는데 그 3분의 1 정도의 자료도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이게 저도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보긴 봤는데 이게 뭐야 대수롭지도 않고 뭐 그냥 중요치도 않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잊어버렸거나 봤는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비리이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적잖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심신미약자 심신미약자분들이 보시기 좀 껄끄러운 장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유의하시고요. 처음부터 잡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이거 자료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제가 제 말수는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료들을 계속 다 보여드리는 게 주된 목적이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썰이 기네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아주 오래된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갖고 이 나라 선거의 정말 이상한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출처는 DC인데요. 자, 요거 글이에요. 게시글 한번 보겠습니다. 21대 총선 개표장에서 중국인이 개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음. 요 분들이죠. 여기 사진상에 개표 관리원들인 것 같아요. 표를 직접 세는 사람들을 개표 사무원이라고 함. 개표 참관인하고는 다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뒤에 서서 이렇게 감시하는 분들이 참관인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사무원들이고 요 표 세는 사람들. 은평 다목적 체육관 개표 장소에 계안부 12번 좌석 번호인가봐요.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 국적 취득했냐고 물으니 영주권을 받았다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근데 왜 중국인이 개표 현장에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선거 투개표장에 약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분이 알아봤나봐요. 그랬더니 2014년까지는 벌써 12년 전이에요. 공개적으로 개표 사무원을 뽑았었다고 합니다. 개표 사무원 모집 공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거제시, 영덕군, 임실군, 예천군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2014년까지는 공개적으로 개표 사무원을 뽑았었음. 이게 공고래요. 개표 사무원 모집 안내문. 개표 사무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개표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지원 자격.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손 달렸으면 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개표소 울진군 체육관. 근데 알아봤더니 2017년 문재인 정권부터는 개표 사무원 모집 공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개표 사무원 모집 공고가 각 시군별로 엄청 많았는데 2017년 이후부터는 3건 정도만 발견됐다고 해요. 3건이면은 뭐 안 한 거죠. 전국적으로 따로 뽑는 모집 공고가 전국적으로 3건 정도 발견됐으면 그냥 안 한 거죠. 근데 2020년 제가 바라봤을 때 그냥 제 느낌이에요. 이건 본격적인 부정선거는 2020년 요때부터예요. 2020년. 그리고 그 전에 한두 번 테스트를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창홍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020년 요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스트가 끝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에 돌입한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선거부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개표 사무원 모집 공고가 단 한 건도 검색이 되지 않은, 각 시군구 선관위별로 개표 사무원을 공개 모집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게 중국인이 개표 사무원으로 일하는 그 은평구 선관위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개표 사무원은 선관위 위촉을 통해서 모집이 된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중국인이 개표 사무원으로 참관을 하게 됐는데 이때부터는 개표 사무원이 선관위 마음대로 임명을 한다는 소린 거예요. 모집 공고를 안 내고. 얘네들은 완전히 밀실이잖아요. 요즘에 뉴스에서 보도돼서 아시다시피 완전 밀실 사무를 하는 데거든요.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마음대로 그냥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당 중국인이 들어가게 된 배경은 의용소방대라는 기관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은평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관악구에 전화해봤더니 똑같은 데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거의 대부분이 어차피 한통속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의용소방대원들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데려다가 개표 사무원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뭐냐 알아봤더니 소방공무원을 보조하는 일을 하는 단체. 근데 그 중에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전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다문화 나왔어. 대한민국 비밀투표 선거에 왜 다문화가 나오지? 이상합니다. 각종 소방 캠페인 등 뭐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다문화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라고 해요. 개표 사무원 자격, 아까 지원 자격 있었죠.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립적인 사람. 근데 중국인이 중국인뿐만 아니고 외국인이 중립적일 수가 있나요? 난 예전에 필리핀 사람이 미래통합당인가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있었잖아요. 내놔 하는 짤의 주인공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외국인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자기네 나라에 유리한 쪽으로 이 나라에 법안 내고 심지어는 그 법안 통과되는데 투표를 하는 국회의원을 외국인으로 한다? 이건 자국의 이익을 갖다 버리겠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이 비밀투표에 중국인이 개표 사무원이야. 이게 진정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은평구 개표 사무원 중 중국인은 은평구 다문화 의용소방대에서 추천받아서 오게 된 것임. 근데 돈도 받아. 아니 뭐 이 돈 받는 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어찌됐건 일을 하는 거니까 돈도 받아.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전국 모든 선거구 선관위에서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개표 사무원을 공개 모집하다가 선관위 위촉으로 바꾼 거예요. 이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요분이 또 나오셨네요. 거지로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과거에 별명이 거지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당선된 은평구, 이분은 한국 분이신가 봐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 놓은 거 보니까 이 나머지 분들이 다 중국인들이라는 거죠. 짤 보세요. 가로 세로 연구소. 역시 지금 세희 형님 혼자 계시지만 대단하십니다. 이때부터. 요런 식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비밀 투표를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끼리도 서로 보여주지 않는 투표지인데 이게 지금 개표 사무원이 중국인이라는 소리예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